안녕하세요. CM테스입니다. 랜섬웨어 관련된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랜섬웨어 대응하는 솔루션 중에서 대부분 뭐 백신이라든가 이런 탐지 솔루션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백업을 해서 랜섬웨어를 보존하는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랜섬웨어 솔루션들, 기존 솔루션들의 한계점에 대해서 저희는 한 5가지 정도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랜섬웨어 기존 솔루션의 한계점 중에서 보안 탐지 솔루션의 한계점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저희가 미팅을 가보거나 이러면 제일 많이 묻는 말씀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요. 뭐 백신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있는데 그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으로 막을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랜섬웨어가 예전같이 단순한 이제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런 바이러스에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발생한 기업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이 많이 증가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솔루션과 탐지 솔루션을 이 랜섬웨어에서 먼저 프로세스를 탐지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해킹을 해서 그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종료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랜섬웨어를 구동시키는 그런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랜섬웨어를 탐지하는 솔루션이라고 해도 그 프로세스 자체가 중지될 수 있거든요. 저희는 중지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실제적인 사례를 보게 되면 이게 보면 크라이시스 랜섬웨어입니다. 이 랜섬웨어의 특징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행 중인 백신 프로그램을 종료하고요. 실행 중인 백신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런 다음에 IP 스캐너를 통해서 내부에 나스가 있는지 어떤 다른 백업 서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세스 해커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종료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랜섬웨어를 실행해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고 그리고 데이터를 유출하는 방식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사례를 또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서버 관리자들은 대부분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마 원격 데스크탑이라는 RDF 프로토콜을 쓰실 거예요. 이걸 쓰여야지만 특히나 데이터를 서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매번 서버 앞에 갈 수는 없으니까 원격제에서 접근해 가지고 서버가 정상적인지 아니면 혹시 이슈가 있는지 이런 거를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포버스 랜섬웨어는 원격 제어를 사용해서 그 컴퓨터에 직접 접근한 다음에 파일을 암호화시켜 버리는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클라우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뭐 접근할 수도 있죠. 물리적인 서버가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인 서버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원격 데스크탑이나 원격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해커들이 원격을 뭐 해킹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고 기존의 서버에 깔려있는 보안 탐지 플로그램 솔루션들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키는 거죠. 이런 포버스 랜섬웨어가 작년에 또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제 불알 랜섬웨어가 정말 많이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요. 얘는 자그마치 184개나 되는 백업, SQL, 안티바이러스 등 184종에 이르는 서비스를 종료시키는 그런 랜섬웨어입니다. 웬만한 서버에서 이런 서비스가 종료되고 나면 당연히 랜섬웨어들이 뭐 종료시키고 나면 서비스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그런 사례인 거죠. 물론 탐지 솔루션들에서도 이런 솔루션이 나오게 되면 랜섬웨어가 나오게 되면 빠르게 대처해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랍시키거나 아니면 잡아주거나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신종 변종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막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묻는 질문들이요. 저희가 고객이랑 미팅을 하게 되다 보면 그럼 백업 잘 해놓으면 해결되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거는 아니더라도 백업된 것만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랜섬웨어가 예전처럼 단순 암호화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유형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백업 자체만으로도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전처럼 IP 스캐너 통해서 네트워크상에 있는 사용되는 장비나 아니면 뭐 서버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그 내에 들어가서 해킹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서비스를 중지하고 그 다음에 백업되어 있는 데이터마저도 랜섬웨어 감염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업을 해놓으면 잘 되지 않습니까? 라고 되는데 가장 큰 또 문제점이 있어요. 요새는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백업된 데이터 자체를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모 그룹사에 그룹웨어 쪽에 메일 데이터가 있었는데 뭐 수천만 개가 되는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사하는 데만 해도 복제하는 데만 해도 수일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서버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몇십 분, 몇 시간 내에 서비스가 운영이 안 되면 당장 난리가 났는데 복구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그러면 사실상 뭐 서버 관리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크죠. 더군다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영진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크나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만으로는 랜섬웨어 대응하는데 기술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다시 복구하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즈니스 연속성 측면에서도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뭐 사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서버라는 신종 랜섬웨어가 떴다. 그래서 클럽 랜섬웨어인데 얘는 AD 서버를 뭐 주요 타겟으로 해서 랜섬웨어 내부에 있는 백업 서버도 운영체계 기반의 백업 서버도 공격해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랜섬웨어였습니다. 해커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서버, 백업 서버까지도 랜섬웨어를 공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자신들만에 있어야지만 당연히 데이터를 잃어버린 사람이 돈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해커들 입장에서는 AD 서버나 보안관리 취약점을 노려서 PC 서버 그리고 백업 서버의 데이터까지 동시에 랜섬에 감염시키는 것이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여기 과기정통부에서도 작년에 발표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업 솔루션만으로 안 되면 나스에다 백업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세 번째로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 얘기인데요. 나스는 기본적으로는 대체로 리눅스 기반의 OS를 탑재되어 있고 또 나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펌웨어 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백업하고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파일 공유를 하는 서버죠. 그렇지만 스냅샷이라는 기능을 탑재해서 이미지 형태로 데이터를 캡처해 놓기 때문에 데이터가 랜섬웨어 감염되더라도 스냅샷 영역을 통해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 전용 랜섬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냅샷마저도 랜섬웨어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까지도 현재 등장하고 있고 그 추세가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 7월에 그런 랜섬웨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현재는 뭐 대중화되어 있어서 나스도 명백하게 랜섬웨어에서 100%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 이제 저희 고객사 사례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스냅샷 영역, 일자별로 연동된 그 스냅을 캡처를 떠놓은 스냅샷 영역에까지 랜섬웨어가 들어가 있어서 복구해봤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랜섬웨어를 백업으로 막는다고 코웃음 치는 랜섬웨어 등장 이래서 작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나스 장비를 주로 노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는 랜섬웨어가 나왔습니다. 랜섬웨어의 이름은 이코렉스 있고요. 이코렉스는 이렇게 랜섬웨어 현재는 뭐 이코렉스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을 찾고 백업된 데이터를 먼저 날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그러면 백업으로 안 된다면 우리는 권한을 아예 그쪽에 못 들어가도록 하는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면 100% 안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진짜 그럴까요? 작년 7월 달에 나온 소딘이라는 랜섬웨어는 일반 계정을 탈취한 다음에 그것을 스스로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시키는 전형적인 해킹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의 권한을 상승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탐지하고 서비스들을 중지시킨 다음에 랜섬웨어를 감염시키는 것이죠. 실제 뭐 기사화된 내용인데요. 랜섬웨어 소딘으로 비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트에 권한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딘의 프로토스가 높은 권한을 얻게 되고 그러므로 보안 솔루션들이 암호화 공격을 방해하지 못하게 된다. 즉 암호화 공격을 당해내지 못한다는 거죠.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혹 가다가 랜섬웨어를 아직까지도 데이터 그냥 암호화하는 바이러스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랜섬웨어는 이제 단순히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해킹 자체입니다. 해킹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암호화시키거나 심지어는 최근에 나오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암호화시키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를 삭제하고 이레이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데이터를 먼저 유출시킵니다.
이런 이유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랜섬웨어를 감염시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요새는 데이터 복구업체들이 중간에서 키를 대신 산 다음에 거기다가 뭐 30%, 50%, 20%의 수수료를 붙여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뭐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아예 복구할 수 없도록 지운 다음에 원격지로 유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당 부분의 조그만의 데이터에 실제로 있는 것을 보여준 다음에 견본만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불을 하고 데이터를 보내주는 방식의 그런 방식으로 랜섬웨어는 또 진화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호화가 아니라 해킹되고 프로세스를 중지하고 심지어는 데이터를 삭제한 다음에 유출까지 하는 게 현재 랜섬웨어의 최근 발전된 경향입니다. 아마 다양한 솔루션들이 이에 또 대응해서 또 보안 탐지 솔루션들이 나올 텐데요. 아무리 그래도 또 랜섬웨어는 그거에 대응하는 랜섬웨어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실제적으로 디스크 포맷과 파일을 삭제하는 몽고랑 랜섬웨어가 있는 사례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디스크를 포맷하고 돈을 요구하는 와이퍼 계열의 랜섬웨어 사례가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이렇게 랜섬웨어가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데 데이터를 삭제도 하고 디스크를 포맷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방식으로는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기존까지 있었던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들이 한계점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한계점이 나타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기존 솔루션들이 하나같이 소프트웨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방식은 결국은 프로세스가 있고 그 밑에 프로시저가 있고 다양한 랜섬웨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랜섬웨어도 소프트웨어고 랜섬웨어를 막는 보안 탐지 솔루션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막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거짓말일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만든다.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커들의 입장에서는 보안 솔루션들을 다 써볼 수 있습니다. 백신도 깔아볼 수 있고 테스트도 해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구동을 해서 이 부분의 취약점이 어떤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보안 솔루션 회사와 랜섬웨어를 만드는 해커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솔루션들이 자신들은 막고 있지만 문제 생길지 모르서 백업을 하시고 백업된 데이터는 네트워크에서 분리시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런 솔루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펌웨어, 하드웨어 기반의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